안녕하십니까. 스포츠를 통해서 세상을 까보기도 하고 때로는 열렬한 빠가 되어보는 그런 시간,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TV, 이런 TV의 훈남 MC 변종국입니다. 지난주에 저보다 더 훈훈했던 게스트를 모시고 방송을 한 이후에 기존에 있던 로라 양이 삐진 관계로 제 옆에 오늘은 모나리자 양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참 더 예쁜 여성분을 앉혀놓고 싶었는데 뭐 모나리자 그렇다고 이제 못생긴 건 아닙니다만, 네, 그리고 좀 삐져서 등도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모나리자 양과 함께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아마 최강희호,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팀 최강희호가 레바논인가요? 아마 결전을 앞두고 있는데, 브라질 월드컵 최종 예선에 예선에 진출하기 위한 정말 마지막 산으로서 레바논 맞던가? 예, 레바논과의 아마 결전을 앞두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엔트리가 발표가 됐어요. 우리가 이제 최근에 승승장구 주가를 올리고 있는 구자철 선수, 뭐 기성용 선수를 제외하고 2002년 월드컵 우리나라 정말 그때 당시 인기 최고의 주가를 올렸던 미드필더죠. 진공청소기라는 별명을 가진 김남일 선수가 발탁이 됐습니다. 2002년에 김남일 선수가 지금으로부터 한 11년 전에 전성기를 달리던 선수였는데 11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축구팀의 발탁이, 국가대표팀의 발탁이 되어서 중원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다는 것이 정말 김남일 선수 대단하네 라고만 말하기에는 굉장히 저는 놀라운 발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002년에 우리가 이제 4강 신화를 썼었을 때 정말 김남일 선수는 남성들에게도 인기가 굉장히 많았고요, 여성들에게도 엄청난 인기가 많았어요. 그때 이제 가장 많은 인기를 얻었던 이유가 정말 남자다운 플레이, 그리고 굉장히 거칠면서도 정말 상대팀을 윽박지르고 때로는 굉장히 강력한 압박, 그래서 별명이 진공청소기 아니었겠습니까? 다 빨아들인다, 약간 이런 개념이었는데, 그런 대활약을 벌였던 선수가 사실은 10년 후에 국가대표를 지속했던 것도 아니고 중간에 공백기가 상당히 있었는데 다시 발탁이 된 것은 2002년 때 보여줬던 그런 카리스마 있었던 그런 모습을 다시 보여줬으면 하는 최강희 감독의 바람도 들어가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김남일 선수가 해야 되는 역할은 2002년에 김남일로 돌아와서 활약을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젊은 선수들이 주로 포진되어 있는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에서 김남일 선수가 가지고 있는 베테랑으로서 정말 이제 나이 지긋한 어떻게 보면 노련한 선수로서의 그런 리더십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몇 경기 안 남았습니다. 여기서 이기면 월드컵을 진출하는 것이고, 지면 이건 뭐 감당하기 어려운 정말 이런 말 하면 안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브라질 월드컵에 못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런 정말 중요한 순간에 김남일 선수의 역할은 누구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스포츠계에 있는 베테랑에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베테랑이라고 하면 어떤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경험도 쌓으셨고 큰 성과를 거두었던 그런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인데요. 이제는 베테랑이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전문 선수들과 같은 패기는 보이지가 않고 뭔가 좀 주름도 많이 늘었을 것이고요. 축구 선수는로 보면 정말 몸에 부상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서 몸이 아닌 상황일 테고, 참 굳은 살도 많아졌을 거고, 때로는 흰머리가 난 선수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수들, 이제 마지막 선수로서의 마지막 순간 가장 큰 진가를 발휘하는 우리 그런 선수들을 이제 베테랑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축구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는 단순히 상대방과 겨루어서 이기는 그런 스포츠는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스포츠는 하나의 판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무슨 판이 벌어졌다 할 때 그 판인데, 우리가 장기나 이렇게 바둑을 둘 때 보면 한 수 한 수가 중요하지만 결국엔 한 수 한 수가
어떤 장기적인 전략이나 커다란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을 차고 공을 던지고 하는 단순한 그런 그 움직임을 넘어서서 이게 판을 조망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판을 조망할 줄 안다는 것은 그만큼 노련함과 눈썰미가 살아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젊은 선수들과 이런 노련한 베테랑 선수의 가장 큰 차이는 이런 판을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거든요. 젊은 선수들은 노련한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여유가 사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처리하기도 바쁜 것이 젊은 선수들이라면, 이제는 한 걸음 물러서서 젊은 선수들뿐만 아니라 경기 전체를 관망하고 조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선수들이 바로 베테랑인 것이죠. 우리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뭐에 대한 지식은 책에선 얼마든지 배울 수 있지만 뭐뭐로부터의 지식은 책에서 배울 수 없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사실 단순한 책에서 얻는 지식과 삶 그리고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지식은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말을 나타내는 문장일 것입니다. 참 이 스포츠계에서 베테랑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뭐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1994년이었던가요? 오비베어스, 지금 현재 두산 베어스의 전신이었던 오비베어스에서는 감독의 체벌에 불만을 가졌던 선수들이 단체로 항명 소동을 일으켰던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정말 그때 당시 항명 파동이 있었을 때 많은 뭐 언론이나 그리고 야구계 관계자분들께서는 그런 선수들을 좀 빨리 잘라버려야 된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오비베어스의 김인식 감독은 그런 선수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 뭐 몇 명 선수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가장 전설로 남아있는 불사조 박철순 선수도 그 항명파동의 한 명의 선수로서 있었는데, 김희식 선수는 박철순 선수를 항명파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내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베테랑의 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결과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1995년에 오비베어스가 우승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 우승을 차지하게 될 당시 노장 박철순 선수의 엄청난 활약이 있었습니다. 만약 항명파동이 있어서 베테랑 선수를 내쳤다면 그런 우승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2007년에 SK 와이번스의 감독으로 치면 김성근 감독은 그때 당시 김재현 선수, 캐논 히터로 유명했던 김재현 선수를 계속해서 중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재현 선수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SBS ESPN의 해설로서 활약을 하고 계신데, 그 전에는 LG 트윈스의 거의 영웅과도 같은 선수였습니다. 말 그대로 캐논 히터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던 선수였는데요. 정말 잘했죠. 정말 잘하고 정말 LG의 프랜차이즈 스타로서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던 선수였는데, 사실 이 선수가 인대가 끊어지는 부상을 입은 이후에 사실상 선수 생명이 끝났다는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실제로 LG에서 거의 방출되다시피 했고, 이 선수가 SK의 둥지를 틀면서 김성근 감독님의 부름을 받아서 SK에서 이렇게 활약을 했는데, 이 선수가 사실은 SK에 가서도 그렇게 큰 활약을 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김성근 감독이 이 선수를, 김재현 선수를 플레이오프 때 그리고 한국 시리즈 때 불러와요. 라인업에 집어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되게 의아해했어요. 좀 뭐랄까, 이거 벌써 전성기가 지나고 끝난 선수인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그 선수를 다시 기용을 하느냐, 얼마나 중요한 이 순간에. 그랬더니 김성근 감독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정말 중요했던 순간에 김재현 선수를 대타로 기용을 하는데, 이 선수가 정말 홈런 두 방에 5타점을 기록하면서 한국 시리즈 동안에만 SK가 우승을 하는데 기여를 했고, 그해 한국 시리즈 MVP로 김재현 선수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인간 복귀, 정말 인간 희망의 드라마, 그런 거였거든요. 그때 당시 정말 김성근 감독의 신의 한 수, 김재현 선수를 끝까지 기용했던, 베테랑 힘을 믿었던 김성근 선수의 신의 한 수를 많은 언론에서 극찬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해외로 한번 돌아가 보죠. 메이저리그에 만년 꼴찌팀이 있습니다. 템파베이 블루제이스인데요. 정말 만년 꼴찌팀이었는데 이 팀이 2008년에 아메리카 리그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심에는 트로이 퍼시벌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요. 이 선수가 굉장히 노장 선수였는데 이 선수가 뭐를 했냐면 노장 선수 그 템파베이라는 팀은 노장 선수와 젊은 선수들 간의 나이 차가 굉장히 컸었어요. 선발 투수진은 젊은 선수였고 중간 그리고 마무리를 맡는 선수들은 이제 노장 선수였는데 이 트로이 퍼시빌이라는 선수가 중간 그리고 마무리를 도맡아 하는 선수였는데 이 선수가 중간과 마무리 선수들을 정기적으로 식사 모임을 만들어서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기 외적으로 식사 모임을 해서 그 선수들끼리 서로 이야기도 많이 주고받고 단합하고 으쌰으쌰 이렇게 하면서 젊은 선수들이 처음 선발 투수를 맡아서 열심히 하면 경기를 잘 풀어나가면 그렇게 단합된 선수들이 중간과 마무리를 맡는 그런 짜임새 있는 플레이를 하면서 아메리카 리그에 우승을 하게 하는 만년 꼴찌팀이 우승을 하게 하는 정말 원동력을 제공했던 그런 선수입니다. 이것은 젊은 선수들한테서는 아마 나올 수 없었던 그런 리더십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수도 없이 많은 야구를 경험했고 수없이 많은 리그, 수없이 많은 시즌을 보냈던 그런 선수가 정말 이거는 누가 가르쳐 준다고 해도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도 못한 이런 행동을 통해서 팀을 정상으로 이끌어오는 참 그런 훈훈한 베테랑들의 이야기들은 그냥 글쎄요, 노병은 죽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런 말을 우리가 되새기게끔 하는 참 훈훈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사실 베테랑이라고 해서 모든 베테랑이 사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베테랑들은 사실 몇몇 되지 않습니다. 젊은 별들이 이렇게 떠오르지만 그런 젊은 별들의 뜨거웠던 그 활약상은 이내 식기 마련이기도 하고 사실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간 그런 노장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스포츠 경기, 스포츠판에서는 이렇게 노장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노쇠해져서 성적이 잘 안 나와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많이들 묵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 하나 예전에 잘했던 선수가 못한다고 팀에서 방출됐다고 해서 어떤 구단 관계자를 욕하거나 그런 감독을 비난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얼마 전에 이종범 선수, 야구의 거의 살아있는 레전드죠. 이종범 선수가 은퇴했었을 때는 아직 이 선수가 뛸만하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벌써 은퇴를 시켰냐라는 말들이 많았지만 어디 은퇴한 선수가 이종범 선수뿐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종범 선수한테는 유독 아쉬움을 표했던 반면에 뭐 그렇지 않았던 정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간 그런 선수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기억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죠. 최근 국회에서는 정년을 60세까지 늘리는 법안이 통과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스포츠는 경쟁을 통해서 성과를 내고 순위를 겨루는 싸움이기 때문에 베테랑들이 실력이 없어서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별 문제를 삼지 않는데 유독 기업, 회사에서는 그리고 뭐 공무원 사회 이런 데서는 정년 문제에 굉장히 민감해요. 특히 우리 학교 선생님들 평가를 통해서 선생님들을 관리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면서 그 선생님들이 잘 뭐 좀 뒤처지신다 그러면 이제 교단을 떠나게 되는 그런 움직임 목소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비판을 하기도 하죠. 이렇게 정년을 60세로 하는 문제는 이제 반발을 사요. 이게 무슨 반발이냐면 정말 그들의 가치, 정말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베테랑이라고 불리는 그런 분들의 경륜과 경험에 대해서 많이 인정해 주자는 그런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그냥 단순히 연장을 위한 연장이다. 오히려 젊은 친구들의 기회를 뺏고 있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분분한 건데 스포츠에서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실력과 성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스포츠판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없어요. 정말 뭐 선수들을 40살까지 45세까지 선수들의 프로 뭐 생명을 보장하라 이런 목소리를 내면 거의 미친놈이라는 소리 들어요. 솔직히 또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경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많이 잘못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 경쟁이 물론 이제 치열한 경쟁에서 이제 도태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고, 저도 이제 뭐 공부를 뭐 학교를 다니면서 솔직히 진짜 시험 보기 싫었죠. 시험 보기 싫었고, 그래서 뭐 경쟁 없는 사회가 마치 바람직한 사회인 것처럼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건데, 우리가 경쟁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대를 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경쟁에 꽂힌 스포츠에는 거의 전 국민이 미칩니다. 정말 EPL 뭐 이런 메이저리그, 한국 프로야구 보세요. 경쟁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에 막 몇백만 관중이 몰리고 그냥 밤새서 막 그런 거 막 열광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꼭 유독 사회 내에서의 경쟁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그런 입장을 기하기도 하죠. 그리고 참 이 프로 선수들은 사실 나이 30살 후반 그리고 40살이 되면 노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거의 뭐 도태되다시피 하는데, 사실 30살 후반 그리고 40대 초반은 기업에서 보면 이제 펄펄 날아다녀야 될 그런 시기거든요. 유난히 선수 생명이 짧은 스포츠판에서 오히려 정년 보장의 목소리가 높아져야지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거기서는 한마디 목소리도 없고 오히려 마치 정년 연장, 정년을 안정시키고 그래야지만 그것이 미덕인 것처럼 하는 이런 분위기가 참 재미있는 아이러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그 TV에서 얼마 전에 그 김남희 선수와 같이 2002년 월드컵 때 대활약을 했었던 송종국 선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느 순간 이제 내가 후배들에게 슬슬 밀리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온다. 그러면서 선수 시절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느낌일 것이다. 그렇지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참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이 먹먹하고 좀 아플 것이라는 생각은 뭐 저도 당연히 합니다. 저도 당연히 하고, 뭐 저보다 잘하는 MC가 있으면 당연히 이 자리를 노리고 있을 건데, 뭐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뭐 저보다 잘한다니까. 그럼 참 물론 이제 그런데 한편으로 좀 서글플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아는 분 카톡을 이렇게 주고받다가 그 어떤 아는 분 지인의 카톡에 이런 말이 써 있었어요. 별들은 서로 멀어져가는 경쟁을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새로운 별, 신성, 그리고 신성이든 그리고 오래된 별들이든 전성기를 누렸던 별들이든 서로 멀어져가는 경쟁을 한다 이거거든요. 사실 그게 좀 씁쓸한 말이면서도 참 큰 여운을 주는 말인 것 같은 게, 이 멀어져가는 경쟁을 한다는 것은 서로 이제 밀어내기 경쟁을 한다는 그런 말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각자의 영역에서 더욱 빛을 내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말로도 저는 해석을 했었어요. 젊은 선수들은 당연히 뭐 신체적인 유리함이나 어떤 패기, 열정, 그리고 신체적인 건강함 이런 것으로서 끊임없이 치고 올라올 거고, 한편으로는 그런 치고 올라오는 거에서 밀려나는 노장 선수들이 있을 것인데, 하지만 노장 선수가 밀려났다고 해서 그 선수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나가라고 말하는 것도 결코 아니고요. 그분들에 맞는 역할이 있다면 그것을 복돋아주는 제도적인 어떤 환경을 구축해줘야지, 마냥 그분들이 뭐 잘 안 됐으니까 무조건 법적으로 다 맞겠다 이런 식의 접근은 좀 곤란한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봐요. 참 스포츠에서는 이런 자리 문제 때문에 많은 비리들도 있어요. 사실 뭐 입시 비리, 그리고 뭐 감독이 무슨 모 대학교 출신이다 하면 밑에 같은 대학교 출신들을 많이 포진시키고 끌어주는 그런 관행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것이 다 이제 한정된 자리 때문에 이제 벌어지는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그게 이제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우리가 마치 경쟁은 나쁜 것이고 서로 돕는 이런 상부상조하는 이런 격차 없고 모든 것이 다 똑같은 이런 세상이 좋은 세상이라고 말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조금의 차이가 있어야지 이런 차이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발전이 오는 것인데, 참 그렇습니다. 베테랑이 밀려났다고 해서 우리 팬들의 가슴속에 베테랑이 전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또 야구는 또 재미있는 것이 베테랑들은 어떤 코치나 다른 감독, 그리고 뭐 재활 코치, 트레이닝 코치, 그리고 스카우터, 그리고 구단의 프런트 이런 데 이제 많이들 갑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찾아보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야구 그리고 스포츠 문화판이 넓지는 않습니다. 넓지 않기 때문에 이제 자리들이 많이 부족한데, 앞으로 우리가 이 스포츠 활동의 저변이 넓어지면 이제 베테랑들이
그런 또 다른 위치에서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공간과 기회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정범 선수 얘기를 좀 다시 한번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이정범 선수가 은퇴가 갑작스럽게 결정된 날 트위터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난 시즌 끝난 뒤, 그러니까 자기가 기용되지 않고 은퇴를 시킬 거라는 것을 좀 더 알았다면 먼저 준비할 시간이 있었을 것 같지만 갑작스럽게 떠나게 된 점만 아쉽습니다 라는 말을 했더니, 이정범 선수가 일본 프로야구 주니치 시절에 함께 뛰었던 삼성에 지금 현재 투수 코치를 가 있는 오치아이 코치가 또 트위터를 통해서 이런 리플 멘션을 달았어요. 자, 이런 식으로 그만두는 경우가 어디 있냐, 적어도 이번 한 해는 뛰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그리고 그와 겨뤄보고 싶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이정범 선수의 은퇴를 매우 아쉬워했는데, 물론 이정범 선수 은퇴 아쉽지만, 하지만 이정범 선수가 떠나간 자리, 또 다른 제2의 이정범, 제3의 이정범이 그 자리로 들어왔다는 사실, 이러한 순환 효과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한 번쯤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스포츠는 굉장히 냉정하고 정말 경쟁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경쟁에서 살아남는 자만이 스타, 그리고 많은 스타가 되고 많은 관중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위치로 올라가는 그런 게임입니다. 맞습니다. 스포츠는 그런 것이고 우리는 그런 스포츠를 즐기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경쟁을 한다는 것은 당연한 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모든 것이 경쟁으로만 풀리지도 않는다는 것도 하나의 또 다른 현실이죠. 자, 우리가 제가 이제 스포츠를 보고 있으면 인생 세상에 많은 이치들과 괴리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느끼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유독 스포츠에서는 이런 경쟁의 미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그리고 노장들을 한 번 더 기리고, 그리고 베테랑의 힘을 믿어주는 반면에, 우리가 유독 밖에서는 그렇게 연륜이 많고 경험이 많은 어르신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갖고 있는 정말 보이지 않는 경륜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우리가 관심을 기울였었나 하는 좀 아쉬움도 사실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분들은 사실 오래 사셨기 때문에 생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굉장히 이제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마치 그분들이 좀 얘기가 잘 안 통한다, 이제 구시대적이다, 저 꽉 막히셨다라는 말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정말 진가를 제대로 확인해 보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은 마냥 모든 것을 또 제도적으로 보장해 드리지도 못하는 그런 참 아이러니한 이 세상에서 참 어느 한편을 들 수는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경쟁, 그리고 어떤 경륜, 베테랑, 노장들의 이런 가치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취지에서 오늘 제가 베테랑이라는 주제를 잡았고요. 자, 마지막,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마지막, 별들은 서로 멀어져가는 경쟁을 한다, 그리고 각자만의 위치에서 또 다른 빛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정국의 스포츠카, 다음 편은 오늘 모나리자 양과 함께 했는데,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네, 재미있는 이야기와 재미있는 스포츠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